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지난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경남 도민들도 충격과 당혹감 속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후 경남에서도 불법 계엄을 규탄하고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그 현장을 송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창원 광장에 모였습니다.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상계엄의 충격은 경남에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완전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거 또 7, 80년도까지 또 다시 이렇게 되면은 손주, 손녀들 이제 우리 아들들 어떻게 또 이런 나라에 사나 싶으니까 막 숨통이 막혀서 그 군인들이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낼까 봐 사실 그게 제일 걱정됐어요. 끄집어내는 순간 이제 국회가 성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는 창원과 진주, 거제 등에서 열렸습니다. 경남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을 비판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 의사집행을 방해한 것은 내란이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것은 헌법 파괴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의 날선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경남도당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무책임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다른 국민의힘 단체장과는 달리 계엄 해제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신성범 의원을 제외하고는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란에 동조한 거나 저는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경남도민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또 유권자들에게 그 국회의원으로서 입장을 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의 충격과 파장은 경남에서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명태균 씨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영선 전 의원에게 세비 절반을 받은 혐의를 뒤늦게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 씨 측 변호인은 명 씨가 김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은 공천 대가가 아닌 총괄 본부장의 월급이라는 취지로 검찰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명 씨를 소환해 명 씨가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명 씨의 변호인은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에 대한 증거 보전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난주에 전해드린 명태균 씨 처남의 채용 청탁 문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경상남도는 뒤늦게 채용 청탁 사실은 인정했지만 채용 자체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외부 대행기관을 통해서 지원자를 특정할 수 없게 진행이 됐다는 건데요. 이 같은 경상남도의 설명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진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명태균 씨 처남의 채용 청탁 사실은 있지만 박완수 경남지사는 전달받지 않아 관련이 없다던 경상남도. 경상남도 산하기관이 위탁관리하는 대학생 기숙사, 남명학사의 지난해 채용은 외부 대행기관을 통해 지원자를 특정할 수 없는 공정한 채용이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남명학사 기관 내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은 해당 기관의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과연 사실일까? 당시 명씨 처남과 함께 팀장으로 선발된 박모 씨, 김영선 전 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입니다. 박 씨는 당시 자기소개서에 창원시의원 경력을 적었고 이 내용이 그대로 심사위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이 행정안전부에 확인한 결과 응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수한 이력을 그대로 담아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어긴 것이지만 남명학사를 관리하는 경상남도 산하기관은 다른 응시자들도 과거 경력을 그대로 담았다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심사위원 가운데는 박 씨가 시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창원시 공무원으로 일한 이도 있었고 박 씨는 서류심사에서 지원자 가운데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름이 있더라고. 어른이 들어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류심사를 제가 공정하겠죠. 채용 이후 박 씨는 남명학사 구성원들에게 박완수 경남지사와 친분을 여러 차례 과시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나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박 씨는 2022년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후보 경선에 앞서
당시 박안수 후보의 경쟁자였던 이주영 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늘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최대한 빨리 귀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지사는 또다시 서울의 봄 같은 비극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내일 오후 도착하는 항공편으로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따른 도민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오늘 오전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계엄 선포 이후 환율 급등에 따른 물가 변동과 대외무역 변화를 우려하고 도민 생활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계엄 해제에 따라 도내 모든 학교가 정상 운영되고 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비상계엄 해제로 평시 근무로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어젯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오늘 자정부터 아침 6시 40분까지 모든 경찰서의 경계 강화와 지휘관과 참모의 정위치 근무 등을 지시했습니다. 역사인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던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이 최종 부결됐습니다. 진주시의회는 어제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10월 임시회 때 보류됐던 조례안을 찬성 5표, 반대 15표, 기권 2표로 부결했습니다. 진주시장이 제출한 해당 조례안에는 역사공원 내 지하주차장 등의 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부결로 공원의 본격 운영은 또다시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중소기업들의 업황 전망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의 조사 결과 이달 업황 전망 건강도 지수는 77.6으로 지난달보다 5.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귀금속 제품과 악기류 등 제조업체가 40포인트 하락으로 가장 폭이 컸고 도소매업과 부동산업이 2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자금 조달 곤란과 과당 경쟁 등을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았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이치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재정 안정성 확보와 중간직위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건의안에는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이 880억 원에 달해 교부세가 폐지되면 예산 운용에 타격을 입기 때문에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또 소방의 국단위 기구와 중간 직위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